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말랄라. 자, 말랄라 어땠어요? 자, 읽고 풀어봤죠?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인물 중심이니까는 인물이 나올 때는 보통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업적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그 보통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언제는 뭐 했고 어떻게 시대적인 어떤 그 구분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보통 해줘야 돼요. 자, 이 글은 어땠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출발해 봅시다. 자,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얘가 설명의 대상이야. 말랄라 유사프자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말랄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파키스탄의 여성 교육 운동가이다. 그러니까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주고 있지. 파키스탄 사람이야. 여성 교육 운동가야. 그러니까 여성 교육 운동가인데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랄라가. 말랄라는 2014년 17살의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 대박.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도 대박인데 어때? 17살 미성년자였단 말이야. 이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해당한다. 최연소래. 말랄라는 1997년 7월 12일 파키스탄 북서부 스와트 골짜기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파키스탄 시골인가 봐. 태어났어. 말랄라의 아버지는 직접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어. 누가? 아버지가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유년 시절을. 그래서 말랄라는 아버지로부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배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렸을 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2007년 탈레반이 스와트 골짜기를 점령해. 야, 스와트 골짜기 뭐였어? 그렇지. 말랄라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야, 이때 탈레반이 여기를 점령했는데, 탈레반이 뭡니까? 탈레반은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테러를 하는 어떤 그런 단체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말랄라를 포함한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등교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탈레반 아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가 봐. 그런 나라들 많이 있죠. 말랄라를 포함한 여자아이니까는 말랄라도 여자아이였나 본데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등교를 금지했어. 그런데 말랄라 아빠는 뭐라고? 학교를 세운 사람? 교육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랄라는 뭐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로 등교를 금지당했단 말이야. 당시 11살이었던 말랄라는 인터넷 뉴스 블로그에 글을 써서 참 얘는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나 봐. 그러니까 아직 잼민이 11살이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11살 때 뭐 코 질질 흘리면서 그냥 엄마 빵 사주세요 이러고 다녔던 시절이었는데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썼대. 대단하죠. 탈레반의 억압을 폭로했어.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블로그 글을 썼대. 전 세계의 언론은 이 글에 주목했고 사람들의 시청률을 탁 잡아냈어. 말랄라는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말랄라는 그 이후에 글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됐어. 이 사건으로 말랄라는 파키스탄 청소년 평화상과 국제 아동 평화상을 받게 되었어. 하나의 업적일 수 있는 거잖아. 이러한 일을 하면서 파키스탄 내에서 청소년 평화상을 받았고 국제 아동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밑줄을 잘 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 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사건과 맞는 것,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사실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나오는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특징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9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던 말랄라에게 탈레반이 총을 쏘았다. 그러니까는 말랄라가 블로그에 올렸었던 그때보다 한 5, 6년 정도 지났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때의 말랄라에게 총을 쏘았대요. 참 개자식들이죠. 말랄라는 머리에 머리에 총상으로 죽진 않았나요? 자, 총알이 이마에 박히면서 두개골이 부서졌고 대박 뼈 조각이 뇌에 박혔대.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보통 사망에 이르게 되죠. 말랄라는 영국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의료 선진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심각한 부상을 딛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참 얘는요. 될 놈 될이야. 될 놈 될. 정말 대단하지 않니? 하지만
탈레반은 말랄라를 계속 표적으로 삼으며 얘 왜 이러냐 진짜 표적으로 삼으며 목숨을 위협했다. 왜? 자기네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사회적 신념에 의해서 하던 것들에 대해서 말랄라는 그 어린 여자 아이지만은 계속 전 세계에 알리면서 영향력을 발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탈레반이 가만두지 않았겠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랄라는 여성과 아동 교육권을 위한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갔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말랄라한테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 경제학을 공부한 후 우와, 좋은 대학 나왔네요. 말랄라는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말랄라는 2013년 그러니까는 총상을 입은 그 다음 해가 되겠죠. 말랄라 펀드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참 대단해요. 2013년. 이때만 해도 아직 미성년자란 말이야. 말랄라 펀드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자기 이름을 딴 재단. 말랄라 펀드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 세계의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 그 재단이 바로 말랄라 펀드가 되겠네요. 얘들아,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장 핵심이 돈이야, 돈. 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자기 재단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인 어떤 경제인 중에서도 자기 재단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보통 재단은요 돈을 모아. 돈을 모으는데 모으는 과정이 보통 내가 아예 그냥 돈이 많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좋은 취지로서 일을 하게 되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 기업인 여러분들, 뭐 정치인 여러분들, 아무튼 돈 좀 기부 좀 해주세요. 해갖고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이 재단을 잘 꾸려나가. 돈이 계속 있게끔. 그러면 돈이 계속 있게끔 이 재단을 만든 다음에 뭐 불쌍한 애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축구 꿈나무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보통 이런 재단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말랄라 펀드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여성과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말랄라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교육의 점점 얘는 너무한 것 같아요.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까? 설파가 뭡니까? 자기의 뜻을 전파한다는 거야. 뭘로써? 자기의 말로써.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아이고, 우리 BTS 오빠들도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2014년에는 역대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드디어 나왔어요. 노벨 평화상 수상했어요. 말랄라는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타임지에서 뭐 영향력 있는 백인 뭐 하면 뭐야? 뭐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뭐 그런 거라든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급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백인이 되는 것인데 이 아이는 20살도 되기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히기도 했었어요. 말랄라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고 이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겠니?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야. 물론 말랄라에는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다룬 그런 미디어물이 나왔다. 말랄라는 지금도 열정적으로 교육과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소리야. 어때요? 재밌지? 어때요? 교훈도 있지?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글을 읽을 때 이러한 글은 뭐야? 인물 중심의 글이라고 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조금 요약 압축하는 그러한 것들이 포인트가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딱 봐도 뭐야? 그렇죠. 요거지요.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말랄라는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오케이.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밑줄하고 항상 매치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말랄라는 교육자인 아버지한테서 학교를 세운 교육자였다. 오케이. 말랄라 펀드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기부금을 받는다. 야, 여성과 아동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너는 잘못돼서 답 3번. 말랄라는 영국 병원에서 총격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요. 탈레반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말랄라는 등교 중이었다. 분명히 우리가 밑줄 쳤었던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이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중요한 거는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순서대로 정리를 좀 잘해보자고 그랬잖아. 아우, 이런 건 문제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학생 때 문제 풀다 보면 정말 짜증나기 그지없는 그런 문제야.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인물이 나왔을 때는 어디에다가 밑줄 쳐라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기준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 그러면 밑줄 친 내용들만 잘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에 여기다가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정확하게 답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재단 설립, 총격, 노벨 평화상, 그 다음에 국제아동 평화상,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 그 다음에 관한 글을 썼다. 근데 우리가 슬쩍 봐도 제일 처음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 벌어지는 건 뭡니까? F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마지막은 뭡니까?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C가 되겠죠. 그럼 F하고 C만 일단 추려주는 거야. 이 문제만 딱 봤을 때에도 답이 몇 가지가 추려지죠. 그 뭐야? F, C, F, C. 답은 아마 1번이나 2번이나 5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가봐. 그러면 각각에다가 번호 매겨봐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쵸? 두 번째 문단에 블로그에 관한 글을 썼대. 그럼 거기다가 밑줄을 우리는 이미 쳤어. 거기다가 뭐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F라고 표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문단의 맨 밑으로 내려오면 뭘 했대?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파키스탄 청소년 평화상과 국제아동 평화상을 받게 되었대. 뭐가 있습니까? 연마가 있죠. 그럼 밑줄 친 데다가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D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습니까? 탈레반 녀석들이 총을 쐈대. 총 쐈다. 뭐가 있어요? B. B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병원 가서 영국으로 이송돼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 경제학 공부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디니? E가 있죠. 그럼 그 밑줄 친 데다가 E 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단 설립 A 그 다음 마지막 노벨상 평화 C가 되는 거야. 쭉 하고 우리가 밑줄에다가 A, B, C, D를 순서대로 박았더니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풀어야 됩니다. 자, 기억에 따라 폭로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사전적 의미지만 항상 우리는 문장 안에서 문맥적 의미를 살피면서 답을 찍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답은 4번.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자, 문제의 길이에서 압도를 좀 당할 수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제의 구조를 잘 한번 봅시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래. 그러면 얘는 또 하나의 지문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요 말랄라에 대한 지문이 총 몇 단락이었어? 4단락이었죠? 그러니까는 5개의 단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참고하여서 이 니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러면은 밑줄 친 니은을 봤더니 밑줄 친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말랄라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 만나서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고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아하, 그러니까는 요 내용은 말랄라의 말이야. 정상을 만나서 또 유엔에서 자기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밑줄 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소리가 되겠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말랄라는 2013년 7월 유엔에서 청소년 대표를 여자 어린이 교육권에 대해서 이처럼 연설했다. 그러니까는 이처럼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지. 자, 쭉 이제 말랄라의 말이 이렇게 큰 따옴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핵심의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탈레반은 제 왼쪽 이마에 총을 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들은 제 친구들도 쐈습니다. 그들은 그 총알로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는 폭력으로서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대. 하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함, 두려움, 절망이 죽고 힘, 능력, 용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함과 두려움, 절망보다는 우리가 그 폭력을 당함으로써 힘, 능력, 용기가 태어났대. 생겨났대. 지금의 저는 그때와 똑같은 말랄라다. 제 야망도 변치 않습니다. 야망 이퀄 뭐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이 되겠지. 제 희망도 마찬가지. 제 꿈도 똑같습니다. 우린 어둠을 만날 때 비로소 빛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우린 잠자코 있어야 할 때 목소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폭력을 당했지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희망은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죽어 있을 수 없다. 목소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저는 말의 힘과 파급력을 믿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모든 여성, 소년, 모든 소년을 위한 날입니다. 책과 펜을 듭시다. 이게 핵심이야. 부당한 것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책을 통해서
펜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억압받는 여성들이여, 소년, 소녀들이여 목소리를 냅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정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이다.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하나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의 글의 내용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끝까지 냅시다,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밑줄 친 니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세라가 얘기합니다. 말랄라는 아동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어.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민이가 이야기합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교육을 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는 그러한 폭력을 자행했겠지. 유정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동의 교육권과 여성의 교육권은 반대되는 개념이야. 아이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아동의 교육권과 여성의 교육권은 뭡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 억압받는 것들이잖아. 억압받는 자들이요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니까는 여기서 아동의 교육권, 여성의 교육권은 같이 탈레반 같은 아이들에 의해서 침해받는 아이들인 것인 거지 얘와 얘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야.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현아가 이야기합니다. 말랄라는 모든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 이 글에서도 위에 있는 지문에서도. 영현이가 얘기합니다. 말랄라는 폭력보다 말과 글이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했어. 이 글을 바탕으로 봤을 때 당연히 폭력에 의해서 억압받은 적이 있지만은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그 말이, 우리의 펜과 우리의 책이 더 큰 힘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한 것은 유정이가 이야기한 것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말랄라 정말 대단하죠? 말랄라가 처음에 글을 썼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하고 나이대가 비슷할 텐데 뭐 우리는 이렇게 크게 억압받는 사회 속에서 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꼭 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들도 말랄라 이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